차별적 기회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클로드 올린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차별적 기회 이론, 이것은 이제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이론을 먼저 이해하려면은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머튼이 설명했듯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하위계층과 중위계층과 상위계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큰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된다 하는 거예요. 큰 돈을 버는 것을 경제적 주의 달성이죠. 경제적인 어떤 그 상위계층의 달성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된다. 자, 그런데 사회 구성은 모두, 즉 다시 말해서 하위계층 사람이건 중위계층의 사람이건 상위계층 사람이건 큰 돈을 벌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높은 경제적 주의 달성을 목표로 삼게 되는데, 사회 구조가 이제 불평등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하위계층과 중상위계층을 비교했을 때 중상위계층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돈벌이 수단을 통해서도 보다 더 쉽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근데 하위계층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중상위계층과 경쟁해 가지고 그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이 뭐다? 바로 긴장 상태다.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어떤 규범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큰 돈을 벌면 된다. 이런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긴장 상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튼은 이 5가지 정중에서 개신형처럼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재산적인 그런 범죄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클로드 올린이 너무 단순한 논리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차등화가 돼 있지만은 불법적인 그런 방법 수단에 있어서도 차등화가 돼 있다. 그래서 어떤 하위계층 아이들은 어떤 하위계층 사람들은 이 범죄적인 방법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도 마약 제조 기술을 배우지도 못했고 소매치기나 사기치는 방법을 익히지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없고 범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설명하려면은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수단과 기회의 차별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이제 이 머튼의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그런 긴장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매치기나 마약 판매, 제조 판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힐 수 있느냐 하게 되면은 어느 하위계층 지역 같으면은 이전에 이제 그런 범죄 조직이 잘 형성이 돼 가지고 그 지역에서 태어난 이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그런 범죄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또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제 행동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하위계층 아이들은 그런 주변에 그런 범죄 조직 집단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그런 수단과 기술을 익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또 그냥 그런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수단도 주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면 통제의 어떤 강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폭력적인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여건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같은 하위계층일지라도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위 문화가 다른 특성과 형태를 지니고 형성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머튼의 아노미론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그런 거 하임라적 긴장 이론으로서의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듯이 불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는 뒤에 공부하게 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에서 시험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찍어줄게요. 자, 첫 번째 출제할 것이 뭐냐?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의 발전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접목시켜서 만든 긴장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 발달 연역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설명되어 있듯이 특정 지역에서의 일탈, 유형, 범죄적 하위 문화, 갈등적 하위 문화, 은둔적 하위 문화. 자, 그래서 여기 2번 이론의 발달 연역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클로드 올린의 이렇게 클로드 올린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하위 문화, 이것을 이제 별표 3개 하세요. 그래서 내년 시험에서 클로드 올린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면 이 세 가지 하위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2번에서 긴장이론과 학습이론의 통합된 그 하위 문화 이론이다 하는 것을 방금 내가 개괄적으로 설명한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면 클로드 올린은 미국의 그 사회 구조에서는 사회 집단에 따라서 경제적인 성공, 즉 큰 부자가 되는 사회적 목표를 위한 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것처럼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그 접근성까지 차별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중시한 것이 머튼이라면 이 클로드 올린은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의 어떤 그 차별성도 있지만 불법적인 수단과 기회의 차별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클로드 올린에 의하면 합법적인 기회 구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고 해서 머튼의 개신형처럼 곧바로 범죄를 통해서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머튼의 이론을 비판하게 돼요. 동시에 어떤 그 범죄를 통해서도 큰 돈을 벌려면 불법적인 그런 그 수단 방법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왜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서덜랜드 이론이나 이 머튼의 이론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뒤에 이제 서덜랜드 이론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해가 되고 할 거니까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좀 파악을 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 출제 가능성도 그렇게 이 자세한 내용까지 출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보면은 아노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아노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적응 형태의 발달에 있어서 불법적인 기회 구조의 기능을 건너뛰었다, 무시했다. 합법적인 수단과 합법적인 수단 방법의 어떤 부족만을 범죄의 원인으로서 이제 고려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덜랜드는 이제 비행소년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비행소년들로부터 범죄적인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배워서 범죄자가 되고, 여러분들처럼 모범적인 사람하고 친숙하게 지내게 되면은 준법적인 가치관을 지내서 준법적인 가치관을 배워서 준법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어떤 사람과 차별적으로 밀접하게 교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빨간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빨간물이 드는 것이고 검정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정물에 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클로드 올린은 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 구조와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모두 고려해 가지고 긴장 이론을 확장해서 차별적 기회 이론 내지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을 제시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별표 4개 한 내용. 여기서 다시 한번 별표 4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문화의 그 특징을 요약해서 설명해 놨어요. 범죄적인 하위 문화. 자, 범죄적 하위 문화라는 것은 여기서 수식어로 여러분들은 재산 범죄적 하위 문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범죄도 뭐 재산 범죄도 있고 성범죄도 있고 폭력 범죄도 있고 성교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은 여기서 범죄는 재산 범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식어로 재산 범죄적 하위 문화 이론이다. 하위 문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면은 시험에서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이 범죄적 하위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그 하위계층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하게 되면 이제 흑인 슬럼 지역 중에서도 이제 아까 그 예를 들었듯이 다행히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성인 범죄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사기치는 집단도 있고 마약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집단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난 흑인 하위계층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들의 그런 그 조직 체계 내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물질적인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죄적 하위문화 지역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범죄예요. 주로 재산 범죄죠. 이들은 뭐 폭력 범죄라든가 이런 건 범할 필요가 없어. 주로 이제 그런 돈벌이 되는 그런 거 범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어서도 이런 재산 범죄를 많이 행하는 그런 지역의 문화, 이것이 범죄적 하위 문화다. 클로드 올리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적 하위 문화는 이 머튼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개신형의 적응 양식하고 유사한 삶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범죄적 하위 문화 지역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범죄적 하위 문화는 보게 되면은 이들은 이제 범죄적 하위 문화는 합법적인 성공 수단이 없죠. 하위계층이니까. 그렇지만 범죄의 불법적인 성공 수단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태여 뭐 폭력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되는 그런 재산 범죄, 이욕형 범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머튼의 적응 양식으로 보면 개신형 내지 혁신형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합법적인 있고 제도적인 수단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한 번 실패했지 범죄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 버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자에 그쳐있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등적 하위 문화나 은둔적 하위 문화는 합법적인 수단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했고 불법적인 수단에 있어서도 돈벌이 수단에 있어서도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둔적 하위 문화는 특히 이 폭력적인 행동마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분풀이하고 울분해소하고 하는 것 지역이 바로 갈등적 하위 문화죠. 그래서 갈등적 하위 문화는 범죄가 범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산 범죄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주로 갈등적 범죄는 술 마시고 이제 깨부수는 범죄라든가 폭력 범죄라든가 그런 비조직적인 개인적인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범죄도 이 범죄적 하위 문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조직적인 재산 범죄예요. 그러나 갈등적 하위 문화에서 발생하는 그런 범죄는 비조직적이고 개인적인 폭력 범죄, 선계 범죄가 주로 행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폭력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등적 하위 문화와 은둔적 하위 문화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은둔적 하위 문화는 폭력적인 그런 행동마저도 이렇게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에 찌들려 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활동마저도 하지 못하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머튼의 개인적 적응 유형으로 하면은 은둔형 생활 방식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적인 어떤 사회생활마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사회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이중 실패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둔적 하위 문화는 주로 뭐 약물 범죄라든가 알코올 범죄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주로 행하는 적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은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관련성 정도를 순서적으로 구분하면
당연히 범죄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범죄적 하위문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갈등적 하위문화고, 은둔적 하위문화는 범죄 관련성은 셋 중에는 가장 낮다. 다시 한번, 범죄적 하위문화에서 범죄는 조직적인 재산범죄이고, 갈등적 하위문화에서 범죄는 비조직적인 폭력범죄고, 은둔적 하위문화 지역에서 범죄는 알코올 약물범죄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그 특성을 구분한다면은 내년 시험에서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케네디 정부나 존슨 정부 시절에 미국 범죄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지금 이해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이론에 있어서 범죄 대책 하게 되면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처벌한다든가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처우하고 개선시키고 이런 것은 대책이라고 이렇게 주장될 수 없겠죠. 이들은 지금 범죄의 원인이 뭐예요?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차별적 기회, 중상위계층 사람은 차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기회가 많지만 하위계층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기회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위계층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머튼의 그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계층 청소년들에게 이런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주고 합법적인 수단과 기술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정시설 내에서도 이런 거 무조건 엄격하게 형집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교도소 내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학력을 갖추도록 해주고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해가지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클로드 올린의 그런 거 정책에 의해서 빈곤과의 전쟁이라든가, 자 빈곤하기 때문에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모래 수저가 돼가지고 상급학교에 지나가지 못하니까 취업하지 못해가지고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돈 벌 수 없으니까 범죄 생활에 빠진다. 그래서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은 빈곤이다. 그래서 빈곤을 없애야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을 위한 동기화 계획 같은 경우도 하위계층 아이들에게 이렇게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려면은 공부 잘못한 아이들은 직업훈련 학교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공부 잘하는 하위계층 아이들에게는 장학제도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을 충분히 동원해가지고 하위계층 아이들에게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거 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주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클로드 올린의 이론도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위문화 이론 세 가지 중에서 밀레의 하위문화 이론은 뒤에 이제 사회 과정 이론 내지 미시범죄학 이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거고, 그때도 다시 한번 시험에 그 밀레의 이론하고 코헨의 이론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같이 비교를 해줄 거예요.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